예, 문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어느덧 16주의 과정을 모두 마치고 이제 수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태희님 기분이 어떠세요? 네. 네, 좀 방법을 새롭게 좀 해봤는데요. 네, 좀 추울 때 여기 와서 입학식 하고요. 더워졌는데 이제 집에 가라고 해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일단 뭐 그거는 좀 감회고요. 저희 팀 주제가 사실은 좀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사실 어려운 주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어떤지 보고 싶은데 갈 수가 없고요.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라는 게 워낙 좀 이렇게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 연구에도 한계가 있다. 요거는 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1조가 되게 팀워크가 좋았거든요. 다들 아시죠? 그래서 저희와 함께 연구한 분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정성욱 한국표준협회 팀장님과 함께요. 강경환님, 김동호님, 김종민님, 그리고 여기 문태희님, 박종문님, 성덕훈님, 이환희님, 이인화 변호사님, 정슬기 저고요. 조현우님, 최종환님 이렇게 11명이 함께 이 주제를 연구를 했습니다. 네, 박수 좀 쳐주세요. 네, 한 가지 요 앞에서 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 사진은 처음에 저희 소개할 때 다 찍었던 사진인데 한 명만 좀 이상한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희가 검사님인데 이분은 어디에도 사진이 없습니다. 저희 전체 통도 사진이 없어가지고 그 찾느라고 한참 걸렸습니다. 참고로. 네, 그럼 저희가 어떻게 발표를 할지 순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고요. 남북 표준 실패, 그리고 남북 표준의 협력 방안, 그리고 기대 효과 및 한계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기 전에 궁금한 게요. 이 북한의 경제 상황이 어떤지 좀 제대로 좀 알고 가야겠죠.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예, 진짜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북한의 경제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 하나랑 그래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어렵다, 가능성이라는 키워드로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좀 보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일단 전체 국민 총소득 생산도 굉장히 국내 대비해서 굉장히 낮고요. 국민 총소득은 한 47분의 1. 경제가 발전하려면 인프라가 굉장히 더 좋아야 되는데 그런 인프라도 굉장히 취약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핵 관련된 그런 것도 있었지만 경제 성장률도 굉장히 좀 더딘 상태고 굉장히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근데 반대로 굉장히 최근에 이제 시장화도 많이 됐고 또 하나 이제 어찌됐든 좀 정권이 좀 바뀌면서 굉장히 좀 경제에 좀 집중을 하고 좀 발전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가능성들은 있고요. 근데 한 가지 저희가 여기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시장이 개방되고 뭔가 경제 협력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사실은 북한과 남한이 함께 좀 공동으로 좀 이익을 가져가는 윈윈하는 구조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굉장히 경제국들, 외국 다른 나라들이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가져가는 형태,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의 상황도 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남북 경협의 추진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북 경협은 그러면 언제 처음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걸까요? 네, 저희 주제가 아무래도 남북 경협이다 보니까 남북 경협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잘 안 보이시는 자료를 좀 보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88년도 7.7 선언 이후에 약 한 30년 동안 좀 진행이 됐습니다. 저 그래프를 보시면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데요. 일단 2000년대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두 가지 큰 사건이 하나는 이제 금강산 관광이고 두 번째는 개성공단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성장을 했는데 16년 2월에 개성공단이 좀 폐쇄가 되면서 사실은 지금까지도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현재 상황을 알아봐야 될 텐데요. 지금 경험은 어떤 상황이지요? 네, 근데 뭐 다들 이제 언론에서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이제 평화 모드, 화해 모드 이런 모드가 좀 있어서
그 굉장히 경제 협력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들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작년 4월에 판문점 선언한 이후에 여러 가지 이행 합의들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실제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뭐 이게 남북 문제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외부 요인들 때문에 사실 지금 하고자 하더라도 그게 생각만큼 진도가 나가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남북 표준의 협력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저희 연구의 사실은 시작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남북 경협이라는 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평화 모드를 가는 첫 번째 방법론인데 그걸 해야 되는 굉장히 큰 당위성도 있는데 그 저희가 이제 표준 과정이잖아요. 저도 사실 표준은 잘 몰랐었는데 이번 표준 과정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많이 알게 됐는데 경제협력이나 아니면 그 내부가 됐든 외부와의 어떤 그 파트너와의 플레이에 있어서 표준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왔고 그런 과거의 어떤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 남북 간의 경협에 있어서도 표준이라는 협력이 없다면 어떤 그런 효율성 측면이나 속도 측면에서 굉장히 느릴 수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그 독일이 통일을 했을 때 저도 사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처음 알았던 건데 실제로 뭐 표준 통일을 하는데 얼마 걸리겠어? 라고 이렇게 다들 생각하셨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돼서 한 2년 예상, 2년 정도는 되지 않겠어?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20년 이상 그 다음에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독일보다는 우리가 엄청나게 더 많이 분단화되어 있었고 여러 가지 좀 더 열악한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 표준 협력을 미리 하지 않으면 통일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표준 협력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남북 표준의 실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력이 조금 흐트러질 것 같아서 재밌는 걸 준비했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살림방에 앉아 먹는 얼덕밥 밥 가마치는 참 맛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 북한 말이고 이걸 한국말로 옮기시라고. 어려우시죠? 자, 시간 관계상 넘어가시죠. 네. 이 말은요, 거실에 앉아 먹는 잡곡밥 누룽지는 참 맛있다. 같은 한국말인데 알 수가 없죠. 다음은요, 가시어머니와 부부법 놀이를 하다.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이죠? 시어머니와 부부단 놀이를 하다. 다음은요, 봉사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이거 좀 쉽지 않나요? 뭘까요? 눌러주세요. 영업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말에서도 많이 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장이요. 네, 앞에서도 보셨듯이 남북 표준은요, 이렇게 용어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 52%가 불일치를 하고요. 건설 및 건설 자재 93.5%가 불일치합니다. 그래서 함께 건설이나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만요. 자,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이렇게 도로 표시판이 다르면 운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가스 배관의 탄소감도 너무 달라서 같이 사용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이요. 네, 그렇다면 이 외에는 이 남북 표준의 차이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수립 과정을 살펴보면요. 남한의 경우는 서구 표준 체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반면에 북한의 경우는 사회주의 국가의 표준 체계를 도입을 했고 소련과 중국의 표준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표준의 적용과 구속성을 보면요. 이 남한의 경우는 기업의 자율적 채택이 일반화된 반면에 북한의 경우는 규격서 자체의 강제성이 굉장히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남북 표준의 공통점은 없을까? 공통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 남북한 모두 남북 표준을
이제 표준은 효율적인 수단, 그리고 산업 발전의 기반, 그리고 수출의 절대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남북 표준 협력이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이 민간 또는 민간 정부의 협동으로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활발히 진행이 됐었으나 2010년에 5.24 조치 이후에 전면 중단이 되어 있고요. 하지만 향후 협력 모드가 이제 지속이 될 경우에는 협력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남북 표준의 운영 체계 현황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표준 운영 체계가 남한의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의거해서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제정을 하고 있고요. 북한의 경우는 규격법에 의거해서 국가규격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제정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이크를 이어받아서 제가 그 뒤에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좀 시나리오를 짰거든요. 재밌는 거는 저희 아나운서가 하고. 7, 8분만 나눠서. 네, 알겠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키워드들이 있었습니다. 평화 모드도 있고, 경제협력도 해야 되고, 표준이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또 표준은 북한과 남한이 굉장히 다른 것 중에 굉장히 큰 게 어떻게 보면 북한은 좀 주관적인 성격이 강해서 좀 자존심에 좀 이슈도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좀 표현을 안 했지만 예전 개성공단에도 어떤 사례도 좀 있고요. 아까 그 경과를 보게 되면 정부 간 협력은 굉장히 좀 잘 안 되는 그런 경과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배경으로 해서 저희가 남북 경협을 할 때 그럼 어떤 것들을 통해서 표준 협력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고민을 했고, 직접적으로 표준을 갖다가 이제 들이댄다라고 하면 과거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들도 분명히 거부감이 좀 있을 거라 좀 생각이 돼서 남북 경협이라고 하는 어떤 큰 틀에서 협력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표준 협력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했고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뭐 교류나 뭐 산업단지 공단 아니면 SOC 개발적인 측면에서 교류하는 거에는 뭐 기반 조성을 할 수 있는 저런 세 가지 단계, 그 다음에 이제 개성공단의 사례를 좀 봐서 품질 협력이나 SOC 개발에는 뭐 SDG라고 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한 표준 협력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세부적인 거 좀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는 기반 조성 단계인데 어찌 됐든 어떤 걸 하더라도 기반을 조성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로의 단계는 어쨌든 양 국가 간 카운터 파트너가 있어야 된다는 걸 먼저 좀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좀 가고요. 두 번째는 그 양 기관 간 카운터 파트너가 정해지고 난 이후에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표준에 대해서 합의를 할 거냐라고 하는 절차를 정하고, 마지막 이렇게 절차에 의해서 표준화된 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외부에 뭐 대국민이 됐든 기업이 됐든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포털까지 만드는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절차를 단계적으로 좀 고민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품질 협력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광의로 이제 품질이 이제 표준의 이제 광의 영역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과거 개성공단의 어떤 그런 사례를 좀 보게 되면 남한 쪽에서 원재료가 가고 북한 쪽에서 그걸 생산을 하고 다시 남한으로 와서 수출되는 모델이 일반적이라고 하면, 또 북한에서 제조되는 과정 내에서의 어떤 시스템 인증 혹은 제품 인증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저 밑에 보시면 1단계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이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협력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만드는 방법으로 표준 협력이 가능하겠다,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봤고요. 세 번째,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ISO 9001이 여기부터 다 아시겠지만 품질 경영이지 않습니까? 국내는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 품질 경영인데, 이 내용은 사실은 인터넷을 뒤져도 안 나오는 내용이고 저희가 좀 굉장히 좀 고민해서 연구한 건데, 실제로 북한은 9001 품질 경영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하고 있느냐라고 보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경제 개발이 굉장히 활발했을 때는 굉장히 좀 많이 했다가요. 그 빨간 거는 우리나라하고 밑에 파란 게 북한입니다. 그래서 많이 한 3,000건 됐다가 2010년에 480건으로 줄어드는 이런 영향도 볼 수 있고, 나중에 경제 협력을 좀 한다라고 하면 이런 ISO 9001에 대한 인증받은 북한의 현황을 보게 되면 기초금속이나 기계장비나 전자제품, 고무 플라스틱 분야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이렇게 경제협력 분야로 타겟팅하고 거기서 이 품질 경영들을 좀 하게 되면 효과는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품질 영역 단계가 어떻게 좀 안착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사실 갈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제품 간 상호인증 체계 구축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다음 단계로 봤고요. 여기서 저 위에 있는 것처럼 북한에서 만든 제품이 KS 인증을 자연스럽게 취득하게 되고 또 북한 남한의 생산된 제품이 북한의 KPS 인증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이런 체계를 만드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북한이 어쨌든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속 가능한 목표를 정하고 그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 시점이 아니고요. 우리 다음 세대가 더 잘 살기 위한 그런 지속 가능한 목표를 좀 정하고 유엔에서 북한이랑 뭐 여러 가지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사실은 외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원조의 형태의 ODA가 될 수도 있고 EDCF 차관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북한이 베트남 모델들을 많이 지향을 하는데 그런 걸 보게 되면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그런 ODA 자금을 통해서 이 공산주의에서 이렇게 시장 경제로 많이 발전을 했고 그런 것들도 북한에 적용할 수 있겠다. 그럴 때 한국에서 하는 ISCP 프로그램을 기술 국가 표준에서 하는 것들을 같이 적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ISCP는 대도국 표준체계 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유엔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원조를 하고 북한이 앞으로 좀 잘 살기 위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크게 4개 분야에 대해서 지속 가능한 목표를 좀 정했는데요. 이것도 사실 어쨌든 원조로 SOC 성격으로 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여기 함께 좀 참여를 해서 원조 사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국제 표준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묻어 들어갈 것이고 그 협력하는 과정에서 표준 협력이 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같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유엔 자료를 보셔도 되는데요. 유엔이 정한 17개의 지속 가능한 목표 자료입니다. 일단 저희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인데 시간이 많으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시간이 짧은 게 좀 다행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좀 성공적인 남북 병역 하는 데 있어 표준이 분명히 역할을 할 수 있고 그거는 앞에서도 또 말씀드렸지만 남북이 같이 경제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고요. 아까 이제 우리 정슬기 아나운서가 굉장히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많이 얘기했는데 그런 이시라 해소에 기여를 해가지고 아까 애초에 처음에 필요성에서 말씀드린 어떤 통일 비용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네, 또한 이 표준 기반의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해서요 하나의 시장 그리고 나아가 하나의 한반도 통일 조성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지만 또 문제가 뭐냐면 북한이 워낙 특수한 환경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의 의사결정으로 이게 단절이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는 생각하지 않지만 외부 주변국에 의해서 성향이 바뀐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표준을 우리가 아무리 협력하자고 해도 저희가 예상치 못한 변수로 그런 한계 부분들은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궁극적으로 하나의 한반도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협력이 필요하고 경제협력의 필수적인 요소가 표준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저희는 이런 거를 시사점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지금까지 발표는 끝났고요. 저희가 한 학기 동안 수업이 많아서 이제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재밌게 봐주세요. 벌써 커져 웃으며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센터장님 이제 그만하세요. 하나만 하면 안 될까요? 네, 다른 분. 한 분도 없어요. 감사합니다. 교육 센터장님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주려고 하는데 안 받으려고 하고 안 주려고 하는데 달라고 할 때가 이게 가장 힘든 거지 않습니까? 이 친구 먹으려고 하는데 친구 안 먹겠다고 하는. 지금 이제 남북관계가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먹힌 게 영국이 아시아에서 러시아가 내려와서 패권을 차지하려고 하니 영국이 극동까지 못 오니 일본하고 편먹어가지고 야 러시아 니들이 막어. 어? 그러고서는 이제 한국이 먹힌 거잖아요. 지금 뭐 이게 표준이라는 게 어쨌든 이게 메인이 될 수 없고 정치적인 이슈가 풀려야지 이제 표준이 뒤따라갈 텐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생각을 해봤느냐 하면은 이게 남북 표준도 뭐 정치도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남북 간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까 발표에서 ODA도 나왔고 UN 프로그램도 나오긴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누구랑 편을 먹어야 되지 않은가. 친구 중에 나랑 생각이 같고 나랑 시스템이 같고 나랑 사는 게 비슷한데 가까이 있는 친구가 나한테 제일 좋은 친구고요. 두 번째로 좋은 친구는 같은데 조금 떨어져 있는 친구가 제일 좋은 친구고요. 제일 나쁜 친구는 나랑 생각도 틀리고 뭐 사는 것도 틀리고 틀린데 내 가까이 있는 놈이 제일 나쁜 친구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둘이 북한하고 남한만 뭐 이렇게 왔다 하고 친구 먹자 안 먹자 준다 안 준다 이 얘기가 아니고 조금 큰 틀에서 보면은 이거 우리가 누구랑 편 먹고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일본하고 어쨌든 미국하고 좀 편 먹고 표준도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좋은 말씀이시고 사실 저희도 좀 연구에 좀 빠진 게 사실은 국제표준화에 대한 협력 부분들이 사실 빠졌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그게 저희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이 됐든 미국이 됐든 뭐 예를 들면 중국이 될 수도 있죠. 예, 여러 다른 나라들이 직접적으로 편을 먹고 좀 들어간다고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국제표준화라고 하는 큰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큰 틀에 북한을 또 끌어들이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뭐 아까 말한 경제 협력에 대한 수출로 연결시킬 수도 있을 것 같고 시스템이나 환경 경영으로 연결시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못다한 숙제로 하고 열심히 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발표하는 중에 그 통독 분류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2년 이상은 했다고 했는데 저희한테 실제로 한 20년 소요된다고 했고 80조가 소요됐고 전체 소요율의 10%가 평균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2년에서 20년은 작은 수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독일 쪽 과학자들이 이거 프랭크lin하고 바보 가지고 한데 아닐 텐데 어떻게 2년에서 20년까지 주전 이유가 뭐죠? 그렇게까지 수치가 제가 답변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그만큼 이게 잠깐이라도 좀 떨어져 좀 있었다는 게 굉장히 큰 이질감, 그 다음에 사상적으로 좀 굉장히 좀 달랐고, 그래서 전체 사회를 돌아가는 좀 시스템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골이 깊었다라고 하는 걸로밖에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지금 그건 좀 여기서 제가 뭐 기술적인 답변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뭐 고래타고 우선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그 북한이나 동독이나 다 러시아 표준을 기초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서방 표준과는 근본적으로 개념이 달랐기 때문에 지금 북한 표준이 러시아 표준을 기초로 만든 겁니다. 지금 만배천정이라는 건데 그렇고요. 또 우리와의 표준의 컨셉이 조금 달라요. 제가 아는 요새 제가 이 북한 표준을 안 봤는데 그래서 컨셉이 우리랑 좀 다르기 때문에 융합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었고요. 그 북한의 우승 표준을 제가 봤더니 뭘 봤느냐면은 얼굴 모양에 따른 헤어스타일 표준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발소 가면은 거기서
선생님 얼굴 딱 보고 선생님한테 맞는 그 이발 헤어스타일 4개 중에 하나 찍어주세요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실용성 높은 표현이 되어 있죠. 그 어떻게 보면 무슨 표현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나라마다 이 우리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틀린대로 중국같이 큰 비용은 안 들지 모르지만 우리 준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편집에 대한 컨셉이 다르고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상당한 비용이 들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발표 잘하셨습니다. 자료가 좀 오래된 게 있는데 그 11쪽에 한국 방송 표준이 ATSC가 아니고 그때는 아날로그 그때 뭐 지금 디지털로 바뀌어서 ATS 방식으로 정정해 주십시오.